자, 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바로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 장초에 좀 눌렸죠. 자, 제가 어제 장 마감하고 분석 영상 올려드렸을 때, 자, 지금 당장은 하방 압력이 좀 있기 때문에, 자, 250만원 부근까지 한번 재차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그 흐름대로 250만원 부근까지 내려간 이후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자, 현재 4%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5일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돌파를 하기 위한 힘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자, 아직 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많이 남아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요. 우상향은 맞지만 자,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 당장 내일 있을 이 고용지표 발표 때문이라도 지금 당장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장중에는 이렇게 밀어 올리는 모습일지 몰라도요. 자, 장 마감 직전이나 자, 애프터마켓 들어가서 다시 올렸던 이 상승분 반납하는 흐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정말 놓치는 부분 없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일 저녁에 있을 이 고용지표 발표를 생각을 하면요. 당장 내일 열리는 장에서의 이 대응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반등 보고 따라붙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지금 이 대응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정말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당장 내일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이 주주님들의 계좌 수익률이랑 직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 봐주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하이닉스 다시 올라갈 거니까 자, 댓글로는 파이팅! 자, 이렇게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서 자, 끝까지 영상 집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 시장 동향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 코스피 현물, 이 외인들이 이 현물을 2조 5천억가량 던지고 있죠. 자, 이 외인들이 자, 오늘까지는 이 상반기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정리할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자, 어제 1535원대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1543원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외인들의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고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도세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선물 쪽 이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 미래에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걸 맞추는 게임이죠. 자, 지금 보시면 선물 쪽에서 이제 1조 3천억이 넘는 이 누적 포지션 자, 하방에 베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4천억이 넘는 물량이 또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선물 포지션, 쇼 포지션, 즉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자, 당장 내일 이 7월 1일에 뭐가 예정이 되어 있죠? 고용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한 게 이 발표가 7월 동안의 이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 이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나스닥이나 반도체 쪽에 수급이 붙고 안 붙고가 결정이 되고 자, 결국에는요 지금 이 하이닉스가 오르냐 내리냐로 곧바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이 고용지표를 앞두고 이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하방 압력이 추가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자, 이제 하락이 끝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이닉스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방향성 여전히 우상향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고용지표 앞에서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물가가 잡혔나요? 자, 확실하게 안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 고용지표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요. 자, 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이 고용지표 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6월 3일에 자, 이 먼저 ADP 비농업 취업자 수 자, 이 고용지표가 1차적으로 발표를 먼저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가 118K. 자, 하지만 실제 나온 건 122K죠. 자,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고용이 잘 나오게 되면 지금 이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거고, 자, 당연히 이 실물 경제에는 당연히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주식 시장에는 악재라는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이 고용이 탄탄하게 되면 이게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즉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월 3일에 자, 이때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6월 2일이에요. 자, 근데 우리 국내장 6월 3일에 휴장했습니다. 자, 근데 발표를 6월 3일에 했죠. 자, 6월 3일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쭉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차적인 고용지표 발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월 5일에 있었던 이 고용지표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 6월 5일이죠. 자, 비농업 취업자 수 고용지표입니다. 자, 이때 85K 그리고 실제치가 172K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상회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 주가가 어땠냐면은
자, 1차적인 발표 때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요. 자, 2차적인 발표 때 여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총 이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 지난달에는 일단 이 글로벌적인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었다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계속 매 영상마다 강조를 드리는 게, 자,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저녁에 있을 이 발표도 지금 이 물가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섣불리 대응을 하면 다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있을 이 고용지표 발표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하지만 자, 당장 내일 장중에라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환율, 그리고 이 지표 발표 이전에 나와줄 수 있는 이 리스크 관리, 자, 이걸 명분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고, 자, 막상 지표가 나온 이후에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오늘 애프터 마켓이나 내일 장중에 하락이 큰 폭으로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 구간들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자, 수급이랑 차트를 보다가 먼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 고용지표 발표가 내일 저녁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열리는 이 장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중에 바닥이 잡히는 이 저점에서 이러한 대응 신호들 공유받으실 분들은요, 상단에 번호 올려놨으니까 자, 위 번호로 SK라고 미리 문자를 남겨주시면 지금 이 바닥이라는 저점 신호가 포착이 될 때 공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자꾸 이 5일선 밑에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죠. 자, 지금 이 고환율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은 자, 속이 비어있는 가짜 상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고용지표가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 자, 250만원에서 230만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6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난 6월 3일 자, 이때였죠. 자, 이때 고용지표 발표를 했었잖아요. 자, 이때부터 발표 이후에 하락이 쭉 나오더니 자, 이렇게 쌍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자,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자, 위쪽으로 강하게 쏴주는 이 흐름, 이러한 그림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자, 지금 보시면 쌍바닥을 만들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환율도 높을 뿐더러 이 리밸런싱과 지표 발표에 대한 이 리스크 관리도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밀려주면서 이런 쌍바닥 패턴을 완성하고 상승해주는 이러한 흐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주님들이 진짜 대응을 하시려면 지금 이쪽에서 이 바닥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자, 왜 분할 매수냐? 자, 아직 고용지표 남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로 담아 가시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언제까지 빠지고 또 언제 들어오는지, 자, 이러한 돈의 흐름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외인들은요, 무작정 던지기만 하진 않을 거라는 게 지금 7월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외인과 기관들이 이 고환율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고용지표 발표 이전까지 자, 하방으로 밀어놓은 뒤에 다시 바닥에서 물량을 잡고 올려버리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날에 빠지고 자, 그 이후부터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다고 자,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자, 주주님들이 과거 이 고용지표 때나 그리고 이 고환율로 인한 하락,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튀어 올랐었던 자, 이러한 흐름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눌리더라도 자, 눌림 이후에 나왔던 이 강한 되돌림, 자, 이 상승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승분이 다시 나올 걸 우리는 이미 차트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 반등 시에 자,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요 300만 원 이득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3천만 원이 이득이에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여기서 이 중간에 털려버리면 이러한 수익들 놓치고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의 선반영이 조금은 됐다고 하더라도 최근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현재의 반도체 사이클은 절대 이 거품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고, 아직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상방의 상승분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머리로는 어차피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있어도 자, 지난 고용 발표 때처럼 이렇게 심한 하락이 나오면 사람 심리상 불안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매수의 관점은 유지를 하되 자, 주가가 눌렸을 때 한 번에 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을 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번 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기존 보유자분들이나 지금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 눌림 구간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자, 기왕이면 진짜 좋은 자리, 최대한 이 저점에 가까운 메리트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나중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물타기나 신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총알, 즉 자금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고 대응을 하더라도 자,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서 자, 이 최고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자리들, 자, 여기가 진입을 할 수 있는 베스트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이 저점에 대한 정확한 가격 구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 주가는요 계속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이쪽에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차트랑 수급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수급이랑 차트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바닥에서 이 저점에 대한 신호가 잡혔을 때 상단 번호로 SK라고 문자 요청 주신 분들께 먼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장 이러한 반등이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요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이 대응 구간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대응 구간 요청 주신 분들께는 당중에 불안하실 일 없게끔 최대한 저점 자리에서 진입 타이밍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저점 신호와 대응 가격 구간 자,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 번호로 SK라고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 계좌에 이 비중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으실 건데, 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자, 어느 가격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될지, 자, 이러한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주식판에 100% 무조건적인 수익은 없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가격 구간을 잡아놓고 이 주포 세력들의 의도를 먼저 읽어가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이 승률 100%는 아니더라도 80%, 90%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도움을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자, 우리 기준 주주님들이나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SK라고 두 글자 문제 남기셔서 자, 정말로 중요한 내일 오전장에서 보실 수 있는 이 대응 가격 구간 자,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의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대형 주장세 속에서 우리가 이 수익률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자, 항상 이 시장에서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려든지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당장 여러분이 이 종목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자,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이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모은 뒤에 쏘아 올리는지, 자,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 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